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학교 도서관의 교육 서비스. 자,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9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 각주에 있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도서관 교육 서비스의 원리입니다. 자, 이 박스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일단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자, 표면적이냐 잠재적이냐로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은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거겠지. 하지만 도서관을 통했다는 것은 뭐예요? 각 교과가 자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과 교사와 사서 교사의 협력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단순 협력이냐, 일반적인 거냐, 혹은 밀접 협력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자, 밀접 협력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서 교사하고 교과 교사가 수업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 다음 마지막에 평가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밀접 협력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이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다 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서교사, 교과교사 협력 수업 수준을 요렇게도 쪼갤 수가 있어요. 아예 따로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밀접 협력 같이 하느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더라.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기능과 과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자세한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 따른 구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정에 따라서는 표면적이냐, 잠재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생색이 나고 좀 더 학교의 위상이 올라갈까? 자, 표면적인 교육 과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게 좋을까?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잠재적인 걸 좋아하거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국정원도 아닌데 숨어 있잖아, 그늘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점점 이제 잠재적인 것에서 표면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잠재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잠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차 이제 표면적으로 가야 된다. 왜? 우리의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차.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것부터 갑니다. 자, 표면적인 것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 교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화, 제도화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뭐예요? 정규 수업으로 구현하는 거죠.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라는 이 당당한 과목을 정규 수업에 편입시킴으로 해서 우리도 일종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 교육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화, 공식화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입니다. 다 일반 교과와 같은. 자,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반대겠죠? 문서화되지도 공식화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교 교육의 제도권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서교사가 되면은 다 잠재적일 것 같잖아.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보면 수업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내가 합격생들 또 저녁에 만나는데 저번 주에 한 두 분을 봤는데 둘 다 얼굴이 수험생활보다 더 초췌합니다. 나는 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일이 있죠. 학교에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이제 간섭이 많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어떤 대학에 교장 선생님 각 전국에 교장 선생님 평판을 다 알아. 이제 어떤 학교가 힘드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더라니까. 한번 통화해 보니까 전국에 근데 경남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강남이 힘들더만. 여러분 들어서 알죠? 그래서 힘들더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겠죠? 자, 표면적인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명시된 활동 내용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그 다음에 개발 활동.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개발 딱 하니까 이거 오타 아니냐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죠. 이거 아니냐는 거야. 이 개발하고 이 개발의 차이가 뭘까?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개발은 기술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책에서는 이 개발은 뭐냐?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재능하고 사상을 향상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오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개발 활동이, 그제? 우리 조교사님들 꼭 오타 수정하라고 보내면 이거를, 개발로 바꾸더라고, 항상.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바꿔놓고 하는데, 요거 잘 봐둡니다. 자, 그 다음 교양 선택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개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자, 도서관 이용 지도, 독서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 신원이 노출되는 거야. 우리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독서를 통해 인격 함양시킨다. 그 다음에 환경 조성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도서관 수업하는 거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다 뭐예요? 우리의 활동들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숨겨져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만족을 해왔으나 이걸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다?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더라. 그래서 결론, 잠재적인 것에서 표면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다 이 내용입니다. 모든 테마 줄기들이. 자, 그걸 봐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과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서관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서교사가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서교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서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보 서비스에서 배웠던 교육들이 있었잖아. 뭐였습니까? OT부터 시작해서. 그지? 서지, 도서관 이용 교육. 그지? 그 다음에 이용자 교육. 여기서는 이용자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보 서비스에 배웠던 그 교육들은 다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었다. 사서교사 중심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을 통한 교육은 자, 교과 교사가 사서교사와 함께 도서관에서 교육을 공동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하니까 도서관 협력 수업 혹은 정보 활용 교육과 연계한 교과죠. 자, 그 다음 독서 교육과 연계한 교과 교육.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뭘 하고 있어? 연계,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연계, 협력.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도서관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사례를 한 두 가지 적어봐라.
하면은 쉬운 문제가 되겠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뭐 안 외워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헤이쿡이라는 학자가 또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될 수 있겠죠. 헤이쿡이 제시한 협력 정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기평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 단순한 협력이에요. 단순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수교서가 여기 보세요. 단순하게, 자, 교과교서가 요구하는 자료하고 기기만 준비해 주는 거야. 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그것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단순하게 협력하겠다. 단순 협력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협력은 협력인데 이제 일반적인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보편적일 거예요. 어떤 거냐? 자, 사수교사가 단순한 자료 기기뿐 아니라 교과 수업에 참여해서 자료 활용하고 기기 방법 등을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뭐 수업을 계획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와서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그 내용만 해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 협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밀접 협력으로 오게 되면, 자, 사서교사가 도서관 이용 혹은 정보 활용 교육을 실제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과 내용 중심으로 교과 교사는 담당해서, 자,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수업도 설계하고 전개하고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이게 밀접 협력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죠, 옛날에. 옛날에 이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물론 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밀접 협력형. 쉽죠? 밀접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평가까지 같이 하는 거. 자, 그 다음, 뒤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달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자, 달이 주장한 거는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126에서 128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 차이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용어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영어로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 기출해 보니까 한글로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이에요.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 사서교사하고 교과교사가 따로 독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연계관계가 없죠. 거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서교사는 시설과 자료 등의 환경을 조성해 놓습니다. 밥상만 차려놓고 개입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와서 밥 먹고 가는 형태가 되겠지.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가 간단한 질문이 있다면 이거 정도는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그지? 밥상만 차려놓고 하면 되나? 반찬 좀 더 달라 하면 줄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126, 128페이지가 보시면요. 이 독립이라는 용어를 고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립됐다 할 때 고립.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독립, 고립. 나는 독립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봐요. 고립이라는 것보다는. 고립이면 아예 동떨어져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더 안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건 책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 고립. 둘 다 립으로 끝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협동으로 갑니다. 자, 협동은 공식적인 건 아니야.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서교사가 교과교사 진도 고려해서 자료 준비하고
신착 자료 안내하고 목록 등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좀 이용하겠다고 하면 자, 방문 시간표를 정해야 되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수업하고 막 섞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정해놓고 이 시간에 사서교사가 도서관 이용 지도 정도는 와서 개입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협동하죠. 협동이라고 하고 다른 책에서는 이걸 우리가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면 협조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목록이라든가 신착 자료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방문 시간 정해놓으면 오면은 어떻게 도서관은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라고 도와주는 거, 즉 협조해주는 거. 이거는 여기서는 협동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정 들어가고 저쪽 책에서는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 자, 조정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죠. 자, 개입의 여지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안은 사서교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일정 등도 조정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하고 학교 도서관의 수업 일정 등을 서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서교사는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아. 필요하다면 이용 지도나 정보 활용 교육 등의 수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평가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다 개입, 처음부터 수업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조정, 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협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던 밀접협력형과 가장 가깝죠. 자, 사서교사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고 평가하는 거, 그죠? 밀접협력형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자료 이용과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사서교사가 이제 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교과와 관련된 건 교과교사가 지도 평가하지만 우리가 정보 활용 능력 부분은 우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고 저쪽 뒤에 가면 이걸 우리가 협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외울 때는 제일 위에는 고립, 독립이에요. 자, 그 다음 저 뒤에 있는 페이지는요 오히려 외우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 조력동으로 외우면 되니까. 자, 아까 여기 협동이지만 거기는 뭐였어요? 협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조력동으로 외우면 된다니까? 자, 협조, 협력, 협동. 그지? 세 개고 제일 위에 고립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력동이에요. 그 뒤에 있는 페이지 있죠? 126, 128은 무조건 조력동으로 외워놓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력동이에요, 순서가. 제일 처음에 고립만 외워두시면 되지. 고립, 조력동 하면 끝나고. 이 책에서는 독립, 협동, 조정, 그 다음에 협력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용어일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 근데 그냥 외우기에는 그 뒤에 있는 게 외우기가 더 쉽지. 조력동이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만 외웠다. 이 책만 외웠어. 이 페이지만 외웠다. 근데 뒷페이지 내용이 나와버리면 용어가 어떻게 돼버려? 일단 협력이 헷갈릴 거 아니야. 저쪽은 이게 협력인데, 여긴 여기 협력으로 돼 있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시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맞죠? 이 책에서 나오면 여기 협력이 딱 제시가 돼 있고 요걸 가렸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이게 협력이던데요 하면 할 말 없지 뭐.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두 건 다 부담스럽지만 두 개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괴롭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